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구현해드릴 이야기는 며느리 방귀, 토끼와 호랑이, 양초국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어보신 제목들이지요? 오늘 준비한 설화들은 웃음과 해악이 가득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각색해봤어요. 첫 번째 이야기, 며느리 방귀 설화예요. 방귀와 관련된 옛 이야기들은 여러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제목 또한 방귀 낀 며느리, 방귀 시합, 방귀 못 낀 며느리 등 다양한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저는 제주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각색해봤는데요. 방귀에 얽힌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부분 새댁이 주가 되고 있고 남자보다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집안에 새로 들어온 여자가 방귀를 뀌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 토끼와 호랑이예요. 토끼와 호랑이 설화는 그 내용이 다양하게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중 몇 가지를 각색해봤어요. 설화에 등장하는 토끼는 좋게 생각하면 꾀쟁이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사기꾼이라 볼 수 있죠. 동물 사기꾼의 경우 대부분이 약자인 경우가 많고 생명의 위협이나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될 때 투기의 지혜로 어리석은 강자를 골려주는 내용들이에요. 이는 자기 방어적인 것이고 인간의 현실을 의인화해서 우화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양초국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설화 또한 다양한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훈장 때문에 양초로 국을 끓여 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안나가 준비한 설화들을 들으시면서 웃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며느리 방귀, 토끼와 호랑이, 양초국을 먹은 사람들을 구현해 드릴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며느리 방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곱고 살림도 아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아이고, 어느 집 며느리로 갈지 복덩이네요. 그러게요. 나도 아들 있으면 며느리로 당장 맞이하고 싶네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아가씨를 볼 때마다 칭찬하며 서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는 이웃 마을에 사는 총각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랑 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죠. 아이고, 세상에 예쁘기도 하다. 아이고, 곱다 고와. 잔치집 마당에서는 색시를 칭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기쁘고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요. 신랑도 신이 나서 싱글벙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혼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어찌나 부지런하고 야무지게 살림을 잘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며느리 칭찬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웃기만 해도 집안이 다 훤하다니까요.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도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며느리를 맞이하고 나서 집안은 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졌죠.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행복해서 살이 포동포동 뽀얗게 쪄가는데 며느리는 얼굴색도 누렇게 뜨고 몸도 점점 야위어 갔어요. 여보, 당신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친정 부모님이 그리워서 그래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다녀오세요. 아닙니다. 아내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도 걱정을 하며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얘야, 집안일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렇게 먹지도 않고 일만 하니까 자꾸 마르는 것 같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또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도 며느리의 얼굴색이 점점 더 누렇게 되는 것을 보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아가야, 아픈 곳이 있으면 말을 해보거라. 그래야 의원이라도 불러보지 않겠느냐.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는지 고개만 저었어요. 참다 못한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친정집을 찾아가 보았어요. 사돈 양반, 우리가 며느리에게 뭘 잘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예쁘고 곱던 우리 며느리가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친정아버지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예, 우리 아이가 방귀를 뀌는 버릇이 있는데, 시집을 가서 방귀를 못 뀌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요? 그까지 방귀 뀌는 게 뭐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해결책을 알아내고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불렀지요. 예, 아가야. 내가 너희 친정집에 다녀왔는데 방귀를 못 뀌어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았던 것이냐? 며느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껄껄대고 웃었죠. 아이고,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원하게 방귀 한번 껴보거라. 괜찮으니까. 며느리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제가 방귀를 껴도 괜찮을까요?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가족들을 바라보았죠. 그럼 아버님께서는 문기둥을 잡으시고 어머님은 문지방을 잡으세요. 그리고 서방님은 벽장 틀을 꼭 잡으십시오. 가족들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죠. 자, 그럼 제가 방귀를 뀌겠습니다. 다들 꼭 잘 잡고 계세요. 며느리는 말을 마치자마자 방귀를 뀌는데 이건 보통 방귀가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우르릉 쾅쾅 하면서 집안이 들썩들썩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는 문기둥을 잡은 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문지방을 붙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소리만 질러댔어요. 그리고 남편은 잡고 있던 벽장문과 함께 어디로 떨어져 나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방귀를 뀌고 나자 며느리의 얼굴은 다시 예전처럼 뽀얗게 예뻐졌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가족들은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지만 함께 사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없이 며느리를 다시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죠. 아가야,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여기에 살면 방귀를 못 뀌어서 병이 날 테고 네가 방귀를 뀌면 우리가 죽을 것 같구나. 시아버지는 미안해하며 며느리를 친정집에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섰어요. 이웃마을에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해서 혼자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산 중턱에서 도적들을 만나게 됐지 뭐예요?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도적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에게 겁을 주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부둥켜 안고 덜덜 떨었죠. 아가야,
착한 너를 내쫓아서 내가 벌을 받는가 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고 아무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를 잘 잡고 있으라고 일렀어요. 그리고 도적들을 향해 엉덩이를 내밀었지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 제가 돈을 여기 치마 속에 넣어놔서 그럽니다. 며느리는 치마를 들추는 척하더니 그 천둥 같은 방귀를 우르릉 쾅쾅하며 끼어댔어요. 며느리의 천둥 방귀를 맛본 도적대들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기도 하고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가야, 네 방귀가 복방귀다. 어서 집에 가자꾸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끔씩 며느리가 방귀를 낄 때는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토끼와 호랑이.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숲속에는 며칠을 굶어 배가 몹시 고픈 호랑이가 있었죠. 호랑이는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토끼를 만났어요. 내 이놈 토끼야, 내가 배가 고픈데 마침 잘 됐다.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깜짝 놀란 토끼는 마음을 가다듬고 웃어 보였어요. 호랑이님,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은데 저처럼 작은 토끼를 잡아먹어봐야 간에 기별이나 가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배가 부르게 물고기를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뭐? 물고기?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군침을 삼켰어요. 그래? 물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어디 한번 가보자.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강가로 갔어요. 호랑이는 강가에서 두리번거리며 토끼를 보았죠. 물고기가 어디 있단 말이냐?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호랑이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호랑이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꽁꽁 얼어있는 강물이 보이시지요? 이 아래에 물고기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기에 제가 구멍을 뚫어드릴 테니까 호랑이님이 꼬리를 넣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물고기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때 꼬리를 들어 올리시고 그 물고기를 드시면 되지요. 호랑이가 들어보니 토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강가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꼬리를 넣은 채 쪼그리고 앉았지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된단 말이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도망을 가니까요. 호랑이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자 날씨는 더 추워지고 캄캄해져서 물은 꽁꽁 얼어갔죠. 호랑이의 꼬리도 물고기가 점점 달라붙어서인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랑이님,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꼬리를 꺼내서 물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토끼는 호랑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숲속으로 가버렸어요. 호랑이는 토끼의 말대로 한참을 더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 꼬리가 너무 무거워서 잘 움직여지지 않았죠. 물고기가 많이 붙었나 보다. 이제 꼬리를 꺼내봐야지. 호랑이는 있는 힘껏 꼬리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바닥에 얼어붙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지요.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진 호랑이는 그제서야 토끼에게 속은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해님이 떠올라서 얼음이 조금 녹자 호랑이는 겨우 꼬리를 꺼낼 수 있었어요. 이놈의 토끼,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호랑이는 꽁꽁 온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숲속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호랑이는 다시 토끼를 만났어요. 내 이놈 토끼야! 네가 날 속이고 골탕을 먹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토끼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꾀를 내었어요. 호랑이님, 지난번에는 너무 오래 계셔서 그래요. 정말 한 번만 더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맛있는 떡을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 아랫마을에 사는 인간들이 먹는 떡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세요. 호랑이는 인간들이 먹는 떡이라는 말에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 인간들이 먹는 떡이란 말이지.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이번에도 날 속였다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아이, 그럼요. 호랑이님, 어서 같이 가요. 토끼는 호랑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돌을 10개 보여주었어요. 호랑이님, 이건 돌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불에 구워서 먹는 맛있는 건데 정말 맛이 좋대요. 그래? 그냥 돌멩이같이 생겼구나. 네, 그래서 돌떡이라고 불러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불을 피울게요. 토끼는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을 피우고 돌멩이를 넣고 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굽자 돌멩이는 빨갛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토끼야, 떡이 빨갛게 변해가는구나. 예, 이제 조금만 더 구워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 떡은 꿀을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제가 저기 곰 아저씨한테 가서 꿀을 좀 얻어올게요. 그때까지 잘 지키고 계세요. 참, 호랑이님, 제가 다시 오면 그때 같이 드셔야 해요. 떡은 10개니까 혼자서 드시면 안 돼요. 토끼는 꿀을 얻으러 가겠다며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토끼가 뛰어가자 호랑이는 돌떡을 세어보았죠. 그런데 몇 번을 세어보아도 10개가 아니라 11개였어요. 분명히 10개라고 했는데 다시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1개네. 그럼 내가 먼저 1개 먹어봐야겠다. 호랑이는 빨갛게 달아오른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돌멩이를 꺼내고는 한 입에 꿀떡 삼켜버렸어요. 그러자 너무 뜨거워서 말도 못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돌을 굽고 있던 불에 꼬리가 들어가고 말았죠. 목도 뜨거운데 꼬리까지 불에 타게 되자 호랑이는 정신없이 달려서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정신을 차린 호랑이는 토끼를 잡으려고 온 산을 뒤지고 다녔지만 토끼는 이미 멀리 도망갔어요. 양초국을 먹은 사람들. 옛날 어느 산골짜기 시골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평생을 산골 마을에서 일만 했어요. 내가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도 서울 구경은 한번 해봐야지. 다음 날 농부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서울 구경을 갔어요. 서울에 가니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물건들 중에서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준다고 하는 물건을 보았지요. 이게 무엇이오?
이것도 모르오? 이것은 캄캄한 곳을 대나처럼 밝게 해주는 양초라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어 양초를 샀어요. 양초를 사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구경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양초를 3자루씩 선물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양초를 선물 받긴 했지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서 답답해했어요. 자네, 이게 뭔지 아나? 나는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다네. 사실 나도 모르겠네. 선물 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마을 사람들은 이 하얗고 기다란 물건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집에 가져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여주어도 다들 모르겠다고 했죠. 여보, 여기 구멍이 있네요. 뭐가 보이나 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엄마, 그러면 이거 할머니 지팡이로 쓰면 어떨까요? 얘야, 지팡이로 쓰기엔 너무 짧구나. 마을 사람들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훈장님께 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훈장님, 저희가 이 기다란 것을 선물로 3개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식해서 이게 뭐하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훈장님은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자네들은 아무리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것도 모르나? 사람들은 고개만 숙인 채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었어요. 예, 저희가 몰라서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훈장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식하다며 핀잔만 하는 거예요. 아니, 훈장님도 그 하얗고 기다란 것을 선물로 10개나 받았다고 하던데 훈장님은 그걸로 무엇을 하셨나요? 아이, 그거야. 참, 내가 알려주지. 그건 말이야.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귀한 것이라네.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말린 거라네. 서울 사람들은 그걸로 국을 끓여 먹지. 마을 사람들은 양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눈알도 없고 꼬리도 없고 생선 같지가 않았어요. 훈장님, 그런데 생선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구멍도 있고 지느러미도 없고. 이 무식한 사람들을 봤나? 아주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라 그렇지. 눈도 없고. 여기 구멍은 그 뭐냐? 똥구멍이지, 똥구멍. 하여간 물에 넣고 끓여서 푹 삶아서 먹게나. 사람들은 훈장님의 말을 듣고 물을 끓이고 양초를 잘라서 넣고는 푹푹 끓여냈어요. 훈장님은 그릇에 담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국을 먹으려고 보니까 하얗고 번들번들한 기름이 잔뜩 떠 있었어요. 훈장님, 여기 이상한 기름이 잔뜩 떠 있는데 이걸 그냥 먹어도 될까요? 얼마나 좋은 고기면 그렇게 기름이 있겠나. 몸에 좋은 것이니 그냥 어서들 먹게. 서울 사람들은 이걸 아주 좋아한다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무식하다고 핀잔을 받을까봐 그냥 먹었어요. 국을 억지로 한 그릇씩 다 먹고 나자 배도 아프고 목도 따끔거렸어요. 그중 한 사람이 다시 훈장님께 물었어요. 훈장님,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다 먹기는 했는데 아이고, 속이 너무 안 좋습니다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배가 아프다며 배를 잡고 일어서질 못했어요. 그때 마침 양초를 선물해준 농부가 훈장님 댁을 찾아왔어요. 다들 왜 그러고 있는 게요? 무슨 일이요? 아이고 잘 왔네. 자네가 준
말린 생선으로 국을 끓여 먹었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프다네. 뭐라고요? 그건 생선이 아니라 불을 켜는 양초입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불을 켜볼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농부가 불을 켜는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 뱃속에서 불이 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먹은 것이 불이란 말이요? 저 무식한 훈장 선생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네. 내 배가 불에 타게 생겼어. 사람들은 방바닥을 두드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훈장님은 좋은 생각이 있다며 큰 소리로 말했죠. 내가 뱃속에 불이 나지 않게 할 수 있어. 어서 빨리 불이 나기 전에 저기 강물 속에 뛰어들면 될 것이요. 훈장의 말을 듣고 양초국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